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향낭의 산유화가 조선 숙종 때인 1683년 일선부 상영곡, 즉 지금의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태어난 향낭은 처음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행실이 바르고 정숙하여 동네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으며 나이답지 않게 참으로 조신한 몸가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향낭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후취를 드렸는데 모진 성품의 계모가 향낭을 못마땅해 하며 학대했습니다. 그럼에도 향낭은 조금도 성내지 않고 효성을 다하며 순종했지만 계모는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향낭을 괴롭혔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는 향낭의 나이 17세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임천순의 아들 칠봉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계모에게 시달리느니 분가하여 따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결혼 정년기였기에 향낭은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살 아래인 칠봉은 계모 못지않은 악한 성질에 마구 행패를 부렸습니다. 칠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막대기로 향낭의 몸을 여기저기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내동댕이 치기를 날마다 되풀이했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원수 같은 사이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향낭은 칠봉의 나이가 어려 그러려니 하며 참았고 시부모가 아들 칠봉의 손찌검을 말렸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칠봉의 폐악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죄송하오나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습니다. 견디다 못해 향낭은 시부모에게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정을 파악한 친정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향낭을 받아줬지만 계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그럴 줄 알았다느니 행실이 어땠기에 시집에서 쫓겨났냐는 등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며 향낭을 박대했습니다. 숙부의 집으로 가서 지내렴. 유약한 친정 아버지는 계모의 못된 행실을 제지할 수 없자 향낭을 숙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숙부는 향낭을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향낭은 모처럼 평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부담을 느낀 숙부가 향낭에게 재가를 권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릇 여인이라면 한 남편만 섬겨야지요. 향낭이 이렇게 말하자 숙부는 그날부터 일부러 박대하면서 향낭의 뜻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향낭은 일부 종사를 고집했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향낭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한편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남편 칠봉이 반성하여 태도가 달라졌으리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칠봉은 향낭을 보자마자 패대기 치더니 볼이 타작하듯 두들겨 패면서 더 거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칠봉은 향낭에게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냐 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당황한 시부모가 칠봉을 말렸지만 역시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향낭을 불러 미안하다면서 재가를 권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대문 밖에 방 한 칸을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건 곤란하다며 고개를 저으면서 향낭에게 거듭 재가를 권했습니다. 향낭은 울면서 방 한 칸을 애원했지만 시아버지는 침묵으로 거절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절망한 향낭은 어찌할 바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멈출 줄 모르고 자기를 받아줄 곳은 없고 이부 종사를 하기 싫으니 그의 가을 향낭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강물에 투신하기로 작정하고 고려 충신 길제의 충조를 기려 세운 지주 중류비가 있는 오태동산으로 갔습니다. 길제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듯
자신도 부 남편을 섬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곳에서 12세 된 나무하는 소녀를 만났는데 사는 곳을 물으니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향낭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주렴. 향낭은 그 소녀에게 어릴 때 계모에게 학대받은 얘기 및 시집살이 3년 동안 겪은 서름을 낱낱이 녹두리하듯 말했습니다. 이윽고 향낭은 치마를 벗어 신발과 함께 싸서 소녀에게 주며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내 죽음이 명백함을 증명해다오. 소녀가 무서워 도망가려 하자 향낭이 소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렴. 너에게 산유와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 외어 두었다가 이곳에 나무하러 오거든 나를 위해 불러다오. 그때 푸른 물결이 솟구치는 곳이 있거든 내 넋이 그 속에서 논이는 줄 알아다오. 향낭은 이어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자신의 오갈데 없는 처지를 한 곡조 읊었고 소녀는 어찌할 바 모른 채 들었습니다. 하늘은 어이하여 높고도 길며 땅은 어이하여 넓고도 아득한가. 천지가 비록 크다 하나 이 한 몸 의탁할 곳 없구나.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리라. 구전되어 온 백제만국의 한이 서린 민요 산유화가의 자기 신세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마친 향낭은 물에 뛰어들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도 물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가련하구나. 내 차라리 물을 아니 보리라. 그 직후 향낭은 적삼을 벗어 얼굴을 싸고 낙동강 지류인 옷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향낭의 나이 꽃다운 19이었습니다. 향낭이 투신하자 소녀는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달려가서 향낭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향낭 아버지는 곧바로 오태소로 달려가 시체를 찾았으나 허사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물을 살펴봤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보름째 되는 날에야 적삼으로 얼굴을 가린 향낭 시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향낭의 장례가 끝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선산부사 조구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구상은 향낭이 죽은 이듬해인 1703년 5월 향낭전을 짓고 연려 향낭 우열도를 그려 조정에 상소했으며 1704년 숙종은 연려문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하여 연려문과 함께 향낭의 무덤 앞에 연려비가 세워졌습니다. 조구상은 원한 품고 죽은 향낭의 넋을 달래주고자 해마다 3월 삼진날 제사를 지냈습니다. 평민 여성 향낭의 절개 굳은 행실은 사대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향낭 이야기는 동국문헌비고 영남학부 일선읍지 등에 기록됐고 이안중은 향낭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향낭을 연료로 추모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향낭은 폭력적 남편과 북의 중심 사회에 저항한 여인이었습니다.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조선은 친족 관계에서 아들과 딸이 낳은 자식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았으며 조상 제사도 서로 돌려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가족 제도가 북의 적장자 위주로 변하면서 재산 상속도 아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향낭은 그런 사회 변동에 희생된 여성인 셈입니다.